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요즘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조성길 대리대사의 한국 입국을 가지고 야권 일부에서는 최근 논란거리들을 잠재우기 위한 여권이 물타기라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조성길 대리대사의 그 한국 입국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하려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자 국민일보에 의하게 되면 조선 대리대사의 한국 입국은 조선 대리대사의 부인이 딸과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복수의 방송사들을 찾아서 북한행 의사를 표력했고, 그래서 조선 대리대사 부부의 한국행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성길 전 대리대사의 그 한국 입국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오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만일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주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게 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로 규정한다. 도주자, 이탈자로 분리된 북한 그 외교관들이 북한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 농촌으로의 추방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의 극단적인 처벌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으로 간 변절자, 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차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페북에 아마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 대사 그 대리대사 그 부부가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에서 사라졌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공개 편지로 한국행을 권고한 사람은 태영호였습니다. 조성길 전 대리대사 부부가 한국으로 오게 되면 북에 남아있는 그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오면 배신자, 변절자로 규정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공개 편지로 한국행을 권고하고 지금에 와서는 변절자, 배신자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건 이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그 주장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대단히 나쁜 이런 행동입니다. 작년 2월에 이탈리아 외교부는 조성길 대리대사의 딸이 2018년 11월 14일에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성길 대리대사 부부가 사라졌던 당시 이 국제사회는 조성길 대리대사의 딸이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납치돼서 평양으로 갔다고 떠들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탈리아 그 유력 일간지는 이중의 배신, 납치됐다고 알려진 북한 소녀에 대한 진짜 이야기, 이런 제목이 그 기사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2월입니다. 그 조선 대리대사의 딸이 그 북한 송환과 관련돼서 이런 그 진실을 조명하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에 의하게 되면 이탈리아 정보기관 4곳으로부터 확인된 정보에 근거해서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정보기관 4곳이 이 정보를 취합해서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탈리아 정보기관은 보고서에서 그 조성길 대리대사의 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동딸인데 사춘기랍니다. 고등학교 학생이라는데.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자주 이렇게 갈등을 빚은 이런 그 빚은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딸은 북한 정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충실했고, 그리고 또 부모가 그 북쪽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 이탈리아의 TV를 시청하거나, 그리고 또 북쪽 정권이 사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은행, 이런 거 할 때마다 부모를 책망했고, 그리고 또 평양에 있는 조부모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고 그 현지 대사관 직원들에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 진짜 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부모가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지자마자 이 딸은 그 즉시 그 부모가 없어진 걸 알자마자 그 다음에 북한 대사관 이 직원들에게 알렸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11월 14일에 북쪽 그 대사관 그 여성 그 직원과 함께 그 공항으로 가서 담담하게 그 북한 평양행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게 되면 조성길 대리대사의 그 딸은 북한 정보요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북송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탈리아의 유력 일간지가 이탈리아 정보기관 4곳으로부터 받은 그 종합한 받은 정보를 종합해서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의 언론은 조전 대리대사의 잠적 이후 대사관에 남겨진 딸이 강제 북송된 것인지 조부모가 있는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귀국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남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조성길 전 대리대사의 후임으로 김천이라는 사람이 이 대리대사로 새로 부임돼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딸은 잠적한 조성길 부부에 의해서 집에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부모를 중모했고 조부모가 있는 평양에 가길 원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역만리에 혼자 남겨진, 그리고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로서는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이런 배신감은 국도에 달했을 겁니다. 부모도 없는 이탈리아에 또 있을 이유도 없었던 거죠. 당연히 조부모가 사는 평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그 조성길 대리대사 부부의 한국 그 정착에 대해서 공개한 이 사실로 인해 가지고 북에 있는 조성길 대리대사의 딸을 비롯한 그 제복 가족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그 우려가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조전 대리대사의 제복 가족에 대한 위협 이런 상황 같은 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태영호의 말에 따르더라도 조성길 전 대리대사의 아버지와 장인은 모두 북쪽 정권에 충실한 외교관들이었습니다. 일찍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아들도 혁명가가 되는 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자신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김정남과 김한솔이라는 이런 손주가 있죠. 예? 김정남이라는 아들과 그의 아들 김한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식들이 잘못을 부모가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북쪽 정권에 의한 조성길 대리대사 가족들이 신변 위협 같은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죠. 딸은 당연히 평양에 있는 그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마을에서 자주 왕래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북한에서 조성길 대리대사 이 부부가 서방 나라로 망명했을 것이라는 것은 그건 불보듯 뻔한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서방 나라 아니면 한국으로 갔겠죠. 예? 그런 걸 알면서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가 그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그 망명했을 것이라는 것, 이거는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그리고 알만한 그 해외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문이 다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평양에 있는 그 부모님들도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다니까 아마 외교관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올해 6월에 박상학, 이민복 등 이런 일부
몰지각한 탈북자들이 돈벌이 수단이었던 이런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서 북에서는 전국적으로 탈북자들을 찢어 죽이자 이런 내용이 프랑카드들을 들고 각종 군중 집회들을 진행하면서 탈북자 가족들이 얼굴을 돌고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 말입니다. 탈북자 가족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게 되면 그 돈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탈북에서 남한에 정착해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갔기 때문에 탈북자 가족들을 보고 누구도 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를 통해서 남한에서 사는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돈을 허투루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그러게 되면 그 돈도 다 걔들이 남쪽에 가서 남조선에 가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아껴서 쓰라 이렇게 말해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북에 있을 때는 탈북자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줬다는 것 그거는 저를 통해서 남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 연결을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현재 지금 남한에 와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있고 또 제가 보내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체로 탈북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지금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랬습니다. 남한에서 돈 받게 되면 그 가족들이 한턱 쏜다 가죠. 예? 그래서 식당에 몰려가서 술도 마시고 또 그 다음에 자동차 빌려가지고 백두산에 놀러가고 여름 같은 데는 그 다음 또 어느 산골짜기에 철렵도 가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에 놀러갈 때는 자동차에 그 백두산까지 그 다녀올 수 있는 이런 기름 싸놓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속해 있는 그 기업소에다가 10만원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북쪽 돈으로 10만원 정도 주게 되면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다 돈 다 합쳐봐야 중국 돈으로 한 500원 미만입니다. 북한은 물가가 싸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탈북자 가족들을 보는 눈이 대단히 나쁘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죠. 오죽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이 탈북자들한테 전화를 할 때면 야 니들은 나쁜 일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는 정도입니다. 이 조성길 전 대리대사의 그 딸도 주변으로부터 평양에서 살면서 주변에서부터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눈길들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자신을 버리고 남한으로 도망친 부모에 대한 문화는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딸은 혼자 남겨지는 겁니다. 태영호가 뭐 농촌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조선대사의 딸 같은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니까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였으니까 조부모님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추방은 안 됩니다. 태영호가 북한을 얼마나 헐뜯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태영호의 부모 형제들은 평양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추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태영호처럼 그렇게 헐뜯는데도 추방 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렇지만 그 홀로 남겨진 이런 딸에 대한 걱정은 어느 부모나 다 할 겁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 친구들도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자꾸 북에 있는 동생들한테 그 다음에 그 딸들한테 돈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자제하자. 왜 자제해야 되나? 북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옆에 그 친척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걔들은 그런 대로 살 거다. 이제 앞으로 이제 걔들이 시집 갈 때나 도와주고 대학 갈 때나 도와주고 시집 갈 때나 도와주자. 그리고 이제는 그만두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남한의 우리 그 민지는 우리 그 부부가 다 돌아가면 민지는 이게 남한에 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을 위해서 민지를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돈 보내려니 그만두자. 이제 민지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민지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주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조성길 전 대리대사 그 부부도 그 부인도 같은 거겠죠.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망명의 길에 올랐지만 평양에 혼자 이렇게 남겨진 이 딸을 생각하게 되면 잠도 제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느 한순간
북에 남겨진 이 딸들에 대한 걱정을 해보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심정은 북의 자녀들을 두고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딸을 데려오려고 브로커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를 보내서 브로커가 국경까지 데려왔습니다, 딸을. 그런데 우리 딸이 거기서 국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나한테다. 예? 이제 또다시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헤어지겠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죠. 아, 우리 딸이 아버지보다 낫다. 그래서 딸 데려오는 걸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 조성길 전 내리대사의 그 딸 경우에도 저희 딸과 꼭 같을 겁니다. 그런 사상교양을 받은 애들이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온 애들이고. 게다가 이 조성길 전 대리대사 그 부부의 그 딸 같은 경우에는 딸 데려오려고 뭐 브로커를 보낸다 해도 그 딸은 이탈리아에 살 때도 아버지 어머니를 책망하고 이런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그 즉시 보이고에 신고하죠. 간첩이 왔다고. 그러면 그건 잡히는 겁니다, 브로커가. 그러니까 아마 이 부인도 그렇고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딸이 걱정이 돼서. 그리고 후회가 되시겠죠. 여기 남한에 와보니까. 남한에 저도 후회될 때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 거의 다 같습니다. 후회될 때가 많죠. 추석 때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그 눈물 흘릴 때, 예? 그리고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향에 있던 부모 형제들이 생각이 나고, 예? 그 어떤 그 모함을 당했을 때, 예? 북에 있을 때는 나를 믿어주던 조직과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함 당할 때 이럴 때는 정말 그 고향 생각이 납니다. 예? 그리고 후회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심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보게 되면 부모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죽자고 해도 새끼들이 눈에 밟혀서 죽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면 전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중매군에서는 지금 현재 통일부가 진행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북에 있는 가족들과의 전화통화, 그리고 서신교환, 고향방문, 송금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달라는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지가 너무나 저조합니다. 청원 마감일이 10월 21일이거든요. 근데 10월 8일 현재 561명밖에 안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1000만 이상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교류가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 북에 들어가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필요된 일입니다. 그분들도 자금이 모자라면 남쪽에 전화를 해서 돈을 보내라 해서 저리 남쪽의 은행에 가서 북쪽 은행으로 곧장 송금할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더 쉬워지는 거죠, 일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 북한 이탈 주민들에 한해서 필요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 필요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남북 교류가 활성화돼서 정말 저 개말고원에 놀러 갑니다. 예? 텐트를 치고 놀고 그다음 백두산도 놀러 가고 놀다 나면 돈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집에다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 그렇처럼 내 카드를 가지고 북쪽의 중앙은행에 가서 뭐 무역은행에 가서 카드를 넣고 돈을 뽑아내서 거기서 쓰면 되고 이렇게 그건 필요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그리고 또 북쪽에 있는 이런 가족들과의 전화통화, 서신교환, 송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우리가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런 죄스러움은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자식들이 행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그 자식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